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9일 오후 4시 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공개적이고 끈질기면서 전방위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요구를 무시해버리고 만약 파기 결정을 계속 유지한다. 그리하여 오는 23일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 정보 교류가 막힌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 뒤의 사태 전개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예상을 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너무나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보 부족인지 알면서도 무시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엉뚱한 정책을 펴면서 결국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국가 경제의 피해로 돌아오는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므로 이번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자동차 업계에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보복을 하기는 할 텐데 이게 경제적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경제적 방식으로 한다면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해야 공장이 돌아가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고관세 부과로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관세를 올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미국은 계속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 대하여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참 크고 점잖은 나라이므로 좀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미국에 도전한다든지 미국의 국가 이익을 해친다든지 미국 국민을 불법 억류한다든지 죽인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미국의 국가 이익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안보 이익에 위해가 된다라고 한 것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17일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하여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17일이. 그런데 그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180일 그 결정을 연기를 했는데 이달 14일, 그러니까 지나갔습니다. 14일이 최종 결정 시한인데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느냐. 이것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지 파기하는지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 자동차 업계에서 긴장을 하고 있답니다. 긴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한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는 재앙적 수준의 타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닷컴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내 완성차를 만드는 메이커 5개사 중에서 상용 자동차를 제외한 업체들은 모두 미국에 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율 관세를 매기면 최대가 25%입니다. 관세 25%를 만약 부과받게 되면 사실상 미국 수출기는 막히게 된다. 완성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들까지 연쇄 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합니다. 미국 현지 회사도 있지만은 여기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의 반이나 되고 이 반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현대자동차는 작년 미국에서 67만 7,946대를 팔았습니다. 참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그중 반인 32만 대가 한국에서 만든 것이었고 기아 자동차는 미국 판매 차량이 58만 대나 되는데 그중에 26만 대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했으니까 거기에 관세가 붙는다. 고율 관세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특히 현대차는 최근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끄는 대형 유틸리티 차 펠리세이드 SUV입니다. SUV 펠리세이드에 이어서 곧 출시될 제네시스 GV80과 G80 신형 모델 등을 미국에 지금 수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번에 고관세 폭탄을 맞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답니다. 최근 중국에서 극심한 판매 부진을 겪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고율 관세로 미국 수출길을 마저 막히게 되면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회사의 존립마저. 어마어마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수한 안보 문제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화를 한번 내는 걸 한국은 한 번도 지금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혈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정말 아껴준 것 아닙니까? 좀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미국이 화를 낼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한국 GM과 르노, 삼성 역시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 GM은 지난해 전체 수출 물량 36만 9,554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만 5,490대가 미국 수출 차량입니다. 이것도 봐줄 수가 없고 GM이라고 해서 뭐 관세 안 무길 수는 없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니까. 르노, 삼성은 부산 공장 생산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닛산 로그의 후속 모델을 배정받지 못하게 돼 공장 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다. 고율 관세에 직면하면. 그래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그동안 고위 군 관계자는 물론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한국에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를 무릅쓰고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할 경우 어떤 후폭풍이 닥칠지 쉽사리 예측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한국보다 EU, 일본을 더 큰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를 제쳐놓고 한국이 고율 관세 대상으로 삼기는 한국만을 어려울 것이다. 한국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또는 EU와 같이 공평하게 할 것이다. 는 시각도 있지만은 한편 미국 정부는 EU, 일본, 한국을 각각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상무적 접근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한국에 특별히 불리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보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회사 중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회사가 있느냐. 특히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밀수입하고 북한으로 기름을 밀수출을 하는데 관련된 회사, 은행은 뭐냐. 이것을 열심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권이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이 많이 납니다. 어떻게 전략물자인 기름이 한국의 정유회사가 만든 기름을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공해상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아니 여러 건 있었는데 어느 하나도 우리 문재인 정권이 이걸 반역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이상의 반역이 없어요. 전시중의 적에게 전략물자인 기름을 대주고 또 석탄을 수입해준다?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 정보가 주로 미국, 일본에서 들어온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현미경을 딱 대고 있다가 거기에 관련된 회사, 특히 은행에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어버리면은 한국 금융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별도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라는 것은 결국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미국이 간주할 가능성이 있고
그 동기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한국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북한, 중국 쪽으로 넘어가려는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때 애꿎게 경제 보복으로 나올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걱정하고 있다. 여기까지 왔다. 어쨌든 23일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운명도 그날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